자, 갑니다. 유방에 대한 모든 것. 얘 또 준비 안 됐는데 잘 했어. 자. 뭐 자. 하나요? 그 Q&A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복부 재건 Q&A에 이어서 음. 그 보형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뭐 제가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10년 지나면 보형물은 무조건 바꿔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10년이라는 거가 나온 애초에 그게 이유가 뭘까? 오늘 제가 진료보는데요. 5년을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5년? 오, 5년은 처음 짧아졌어요. 들어봤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10년일 텐데 무조건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형물이라는 거는 영구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지만 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무리 늦어도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뭐 초음파나 뭐 MRI 이런 거를 통해서 보형물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이 없으면 안 바꿔도 된다. 그렇죠. 사실 원칙적으로 20년, 30년 동안 네. 손상이 없고 별 문제가 없으면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구형 구축은 얼마나 잘 생기나요? 구형 구축이 뭔지 간단하게 말해. 말 그대로죠. 구형 구축. 동그란 모양으로 단단해진다. 근데 보형물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제 넓적하죠. 사실 실제로 보형물은.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쪼그라드는 힘이 생기면서 진짜 공처럼 이렇게 돼버리죠. 주변에 있는 피막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현상인 거고요. 되게 누르는 거네요. 그렇죠. 피막이 많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통계를 굳이 얘기하자면 네. 미용 목적으로 우리가 유방 확대를 했을 때는 구형 구축이 거의 안 생겨요. 한 1%, 2% 아니면 그 미만이 돼야 되는 거고 대거는 뭐 약간의 통계들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10% 미만 정도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혹한 환경이니까 보형물 주변에 그런 흉터살들이 좀 많이 생겨서 한 10명 중에 1명 아니면 그 이하 정도로 생기시는 것 같고 그러면요, 구형 구축은 언제 생겨요? 초반에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막 5년 지나서도 생기고 막 이러게 돼요? 구형 구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판정하는 시기는 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두랑 유륜을 사실 다 보존해 놓으면 사실 피부도 많이 살아있고 그래서 유두, 유륜 쪽 아래 조직 괜찮은지 보려고 촬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재건한 유방을요. 근데 그렇게 눌러도 괜찮다는 건 우리가 초반에 막 우리 영상 있잖아요. 영상 혹시 맞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맞아요. 뭐 했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깔아뭉개는데 터지지 그렇지. 않는 것도 확인도 물론 하고 소형차로 뭉개긴 했지만 예. 그다음에 기계도 넣어서 직접 짜부 그 해봐줬죠. 네. 영상 그래도 꽤 반응 괜찮았죠. 보형물 자체는 일정 압력 이상의 압박에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 촬영 자체로 뭐 손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이거 질문 뭐 뭐예요? 있으신가요? 이거 뭐예요?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본인이 적은 거 아니야? 내가 적었어요? 내가 적었나요? 물이 차는 거요. 장액종. 아, 보형물 수술하고 네. 이제 장액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재건한 게 아니더라도 확대한 경우에 내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뭐 내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어떤 수술을 하든 이제 수술하고 나서 빈 공간이 생기면은 물이 차잖아요. 그럼 이 물은 이제 수술 후에 찬다는 거네요. 보통 초반에 차죠. 물이 차더라도 초반에 이제 결정이 어느 정도 나고 한두 달 내에 보통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 간혹 유방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면역력이 확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물이 이렇게 확 차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근데 요즘 보형물들은 뒤늦게 물 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대부분 다 초반에 그렇게 장액종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무리를 하거나 특히나 항암 하실 때 좀 컨디션 관리가 안 되거나 간혹 수술했다고 이제 만보 걷는 분들 우리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죠. 팔을 엄청나게 쓰니까 걸어도 거기에, 된다 그랬더니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걸을 때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파워킹. 파워킹. 예. 그럼 이건 걷는 게 아니잖아. 그럼 물 차요. 예. 초반에 좀 조심해야 돼. 맞아요. 팔을 많이 쓰면 물이 차요. 겨드랑이도 차고 유방 부위에도 차죠.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엎드리면 더 저는 못 딱딱해지나요? 받아봤어요. 누가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엎드려도 돼요? 당연히 엎드려도 되죠. 근데 직후에는 사실 엎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언제냐면 마사지 받으러 갈 때예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마사지는 또 엎드리는 시간이 오래되고 강한 압력을 가하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여튼 마사지 하는 기간 동안에 누워있는 건 괜찮다. 마사지 사한테 얘기를 해야죠. 본인도 불편할 거 아니고 그걸 대고 막 이렇게 누르면은 쉽지는 않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환자분들이 구형 구축을 제일 이제 걱정을 하시긴 해요. 엎드리는 거랑 구형 구축은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유방 보형물 후에 마사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마사지를 어떻게 하세요, 환자분들? 편안하게 보형물이 지금 잘 있어요. 뭔가
피막이 생기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아주 부드러워. 음. 그러면 저는 건들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타이트해진 느낌이 한 2, 3개월째 약간 느낌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사지를 이제 가르쳐 드리죠. 사방으로 어떻게? 방을 넓히는. 이게 또 안영미 같아요. 잠깐만. 그렇네? 완전? 그러니까 이게 안영미가 하듯이 진짜? 이게 늘려야 돼요. 모형물이 움직이는 거를 느낄 정도로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근데 안영미 씨가 하는 거랑 똑같네. 응. 그거를 하루에 몇 하루에 뭐 생각날 때마다 하는데 한 4-5번 정도. 너다섯 번? 네. 고용 구축이 좀 시작될 것 같고 걱정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마사지를 안영미 씨 추천드리고 마사지. 안영미식 잘 근데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는데 이거. 약간 보기가 민망해서. 저거 쇼츠 잘 나왔다 저거. 자 넘어갑시다. 그렇군요. 조직 확장기는 바꿔야 하나요? 아니 조직 뭐 우리끼리 확장기 그냥 잠깐 바꿔 나왔던 써도 얘기. 아니요 바꾸는 게 좋죠. 왜요? 왜요?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믿기 때문에 조직 확장기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장기간 몸에 이식된 채로 들어가 있는 걸로 허가를 받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 기기 자체가 장기적으로 그 조직 확장기 자체를 넣는 거가 이렇게 불안정해요. 조직 확장기의 그런 그 면들이 손상이 그러면은 될 가능성도 높고 조직 확장기 안에는 식염수가 들어있는 거죠? 식염수가 들어있죠. 네. 그럼 그거 터지면 그냥 식염수가 수가 빠지죠. 없어지죠. 제가 보기에 이제 두 가지 이슈인데요. 조직 확장기가 일단은 바깥에서 이제 자석으로 물을 주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쇠가 열기 없지. 들어있어요. 그 쇳덩어리가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게 좀 불편해요. 또 우리 일반적으로 넣어놓고 있는 보형물에 비해서 뭔가 딱딱하고 불편하고 일단 그 촉감이 별로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쇳덩어리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뭐 뇌에 혹시나 이상한 게 생겼거나 새로운 게 생겨서 우리가 MRI를 찍고 싶어. 못 들어가요. 촬영을 못 해. MRI를 못 찍는 건 좀 MRI도 큰 못 문제죠. 찍고 그리고 조직 확장기는 안에 쇳덩어리가 있고 이거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바꿔야 된다. 네, 바꿔야 된다. 무조건 보험으로 바꿔야 한다. 바꾸시는 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리플링 가봅시다. 댓글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있었는데 선생님 리플링이 뭡니까? 네, 리플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형물이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놨을 때는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데 네. 요거를 이렇게 집었을 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물결 무늬가 생깁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지만 이제 보기는 싫죠. 외관상 보기가 싫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인조진 피조직이랑 그 지방 이식. 이제 거기에 그 안쪽으로 지방 이식을 좀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조금 덜 뜨겁지만은 늘 한참 뜨거웠던 게 우리의 예민한 거 이거. 네 예민한 거. 네 이제 보형물로 인한 어떤 문제, 이제 뭐 암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퇴출당한 보형물도 있잖아요. 알러간 A사. 그다음에 벨라젤 그런 보형물이 있으시면 바꿔야 돼요? 두 보형물이 좀 컨셉이 다른 거고 이제 네. 그 이제 물방울 보형물, 까칠한 보형물 표면이 얼마나 거치냐. 그게 이제 우리 벨크로 찍찍이 같은 느낌으로 이게 쫙 달라붙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원리가 이론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거친 표면이 이렇게 들러붙었다 이렇게 이러면서 이 표면에 뭔가 면역 세포들을 자극해서 그게 이제 희귀암이 된다는 게 그때 당시의 결론이었고 2019년에 판매 중지가 내려졌죠. 미국 FDA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바로 동시에 판매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A사 알러간사의 거친 표면 보형물뿐만 아니라 네. 그 비슷한 등급의 거친 표면을 갖고 있는 보형물들은 다 판매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럼 그게 진짜로 얼만큼 환자분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실제 암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정기 검사를 하면 괜찮다라는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었죠. 그 정기 검사를 통해서 뭐 어떻게 보일 때가 문제예요? 대부분 증상은 물이 차는 겁니다. 물이 차는 거고 그게 이제 보통 한 10년째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10년이 넘으면 조금은 이제 좀 유익 있게 보자는 거고 사실 그래서 저는 10년 안에는 다 웬만하면 교체를 권고하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단 이게 생겼을 때 우리가 5년 생존율을 얘기하는데 지금 5년 생존율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이 지금 역행성 대세포 림프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장액종이 생기거나 이제 뭐가 이렇게 만져져서 병원에 가면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가고 있는데 장액종이나 갑자기 없던 증상들이 생겼을 때 바로 병원을 가셔서 그거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H사의 이 보형물, 네. 벨라젤 보형물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좀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완전 다른 얘기죠. 네. 이거는 사실 아, 지금 그래요? 한 2년 전 이벤트였어요. 한국에 있는 모 회사에서 보형물을 만드는데 식약처에서 처음에 임상 시험할 때 허가받은 내용의 그런 내용물들을 좀 바꿨다.
그래서 이게 몸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한 상황이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가지고 이슈가 있었고 결국은 판매 중지가 내려졌죠. 알러가면 사태가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불안감을 야기시켰던 거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랑 같이 식약처가 이 보형물이 들어간 환자들의 장기 모니터링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10년 동안 지금 장기 관찰을 할 거고요. 최근 2년 레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현재까지 이상 사례 보고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다른 보형물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 지금 이런 식의 장기 추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보형물이 사실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네요. 없기 때문에 식약처랑 많은 돈을 또 다른 병원들 기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환자분들의 안전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좋은 거네요. 사실은. 유심히 봐야죠. 근데 이제 네. 위반한 건 네.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하나만 더 하면 뭐 한샘네 병원, 저희 병원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형물을 넣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레지스트리 사업이라는 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체 삽입용 의료기기 중에 내 몸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기기는 유방 보형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시리얼 넘버까지 알 필요는 있지는 않지만은 종류 정도는 종류와 알아야 돼요. 언제 넣는지도 잘 모르세요. 종류, 크기, 언제 넣는지, 어디서 넣는지, 어디다가 넣는지 그런 거를 사실 아는 게 재수술을 결정하고 재수술하기 전에 플래닝하고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 환자분들에게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자, 정말 오늘 Q&A 시간이 유익했네요. 네. 좋았어요. 생각보다 길게 했는데. 좋아요. 네. 이거 Q&A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Q&A가 얘기하다 재밌어요. 라이브 같이 하는 거구나. 어. 좋네요. 로이TV였습니다. 와, 이거 두 편이다 이거.